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남미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 GDP 규모 순위로 해서 20위에 있는 터키가 돈의 가치가 연초 대비 거의 50%나 급락해서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돈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가를 잡으려면 돈 가치가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돈 가치를 올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금리 인상인데요. 왜냐하면 금리는 돈을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되고 소비보다는 예금이나 적금 등을 통해서 돈을 묶어놓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더 귀해지게 돼서 물가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비용인 금리가 오르면 돈 가치도 올라서 상대적으로 물가는 내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돈 가치도 같이 떨어지게 돼서 물가인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반대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걸 사실 다들 생각만 해봤지 실제로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을 이번에 터키가 몸소 체험해서 보여주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거나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터키는 금리를 내렸다 이거네요. 지금 터키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터키는 매달 물가만 거의 20% 정도 폭등하고 있어요. 매달 20%요? 네. 그리고 올해 들어 돈 가치만 50%가 폭락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달에는 한 달 사이에만 돈 가치가 30%나 떨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터키 시민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기존에 먹던 빵까지도 너무 비싸져서 싸구려 빵집을 찾아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미친 듯이 치솟는 이 물가에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뭐를 사든 세상에서 가장 싼 가격은 바로 지금 가격이라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지금 터키의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기 경제력도 낮고 금융 시스템도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는데 터키는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럼 지금 터키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냐?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경제 사상 때문에 지금 터키 경제는 병들어가고 있고 터키 국민들까지도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거죠. 애초에 터키의 중앙은행에서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에르도안이라는 이 터키 대통령이 금리를 못 올리게 하고 중앙은행장들을 쫓아내서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지난 2년 사이에만 터키의 중앙은행장을 3명이나 갈아치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금리 인상하려는 은행장들을 족족 갈아치운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자기 말 잘 듣는 중앙은행장을 앉혀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까지 실행하게 됐고요. 국민들한테는 높은 금리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단 3개월 만에 금리를 4%나 내리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사실 그걸 알면서도 터키 정부는 3개월 연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이상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저금리 정책을 펼쳐야지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정책을 워낙 강력하게 펼치다 보니까 현재 터키의 돈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오히려 저금리가 물가 오르는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그쵸, 그게 일반적인 논리죠. 근데 에르도안에 따르면 금리를 내려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금리를 내려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수출할 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터키산 제품이 싸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익 확보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커져서 통화 가치도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이렇게 터키가 자국 통화인 리라와 가치가 떨어진 후에 수출량이 늘어난 것도 맞고, 이걸 수출 측면에서만 보면 마치 맞는 전략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통화 가치가 무역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런데 수출이 늘면 수입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터키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낮나요? 아니요.
터키는 에너지랑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이 원자재 등의 수입 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무역만 가지고 통화가치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투자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터키처럼 자국의 통화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면 해외에서 들어온 투자 자본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터키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먼저 제가 가진 달러를 터키 화폐인 리라화로 바꿔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터키 부동산이든 터키 주식이든 뭐든 터키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터키 돈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처럼 터키의 돈 가치가 1년에 50%씩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터키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도 저한테는 손해기 때문에 차라리 하루빨리 원래 가지고 있던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터키 내부에서 해외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 자본 유출이 진행되면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붕괴도 곧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등의 코로나 재확산 문제도 생기고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 많이 풀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난린데 더 풀어야 된다는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터키 문제를 보면 꼭 터키 사태까지는 아니겠지만 함부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더 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야 모르겠지만 특히나 우리처럼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를 잘못 만지게 됐을 때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온 세계가 물가 상승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 혼자 금리를 동결해서 버틴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내리는 그런 국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는 국제 경제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지금 이 터키 문제가 남일이라고 보기엔 우리 입장에서도 똥물이 튀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우리나라와 터키가 통화 수합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통화 수합이 뭐냐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양 국가가 미리 환율을 정해서 그 환율로 상대 국가의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터키가 1,000원의 10리라로 통화 수합을 맺었다고 하면 터키가 자기 나라 돈 10리라를 맡기고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빌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리라와 가치가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그때 맺은 2조 3천억 원의 금액이 지금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만 보면 한 8천억 원 정도가 손해가 날 위험이 생긴 건데요. 사실 통화 수합을 맺을 당시에도 리라와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도 없는 거 맺는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최근에 터키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는 달러까지 풀어서 자국 통화인 리라와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터키가 보유한 순 외환보유고의 상태가 마이너스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날 개입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 사실상 시장 신뢰만 더 나빠지게 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는 터키의 금리 인하가 포퓰리즘으로 가다가 자빠진 케이스라고 하던데요. 저 혼자 문득 든 생각이긴 한데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생각인데요. 네네. 예전에 터키가 화폐 개혁을 한 적이 있잖아요. 터키는 성공적인 화폐 개혁의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2004년인가 5년인가 대충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터키가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다가 화폐 개혁으로 물가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화폐 개혁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의 화폐 개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폐 개혁의 명분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에르도안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자꾸 경제 독립 이야기를 하면서 자국 사정에 따라 금리 정책은 못 펼치고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방향에 따라가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물가 폭등으로 온 국민이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게 금리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피해를 봐가면서 해야 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 이거죠. 꼭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생각하는데 일단 화폐개혁을 하려면 화폐개혁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야 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소설 같은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화폐개혁 같은 그 부분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생각도 좀 신선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일반적인 경제 상식을 무시하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거부하게 됐을 때 한 나라의 통화 가치와 경제 체제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지금의 터키 경제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터키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터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장에서는 터키가 상식을 뒤집는 국가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국민들은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 밀고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끝을 맞이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